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했었던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공모했었던 그 개발 사업에 드론 관련한 기술 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진행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비행 지역 컴퓨터 앞에서부터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 부분을 이제 이중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중화를 시키는 쪽에 지원을 해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획득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그 사업입니다. 네, 설명드릴 내용 목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여러 가지 실무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전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네, 목차에 따라 먼저 개발 제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개발하려고 제안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FCC는 이제 설명을 드려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제어 컴퓨터인데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요 축을 보시면 이제 제품의 가격 수준 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제품의 어떤 신뢰성 수준 폭에 해당되는 수준에 해당되는 이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산업용으로 사용했었던 것들은 바로 요 정도 부근에 대부분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산업용, 군용으로 사용돼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면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매우 높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 제품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 예로 제가 마이크로 파일럿사의 요 FC를, 이거 실제 그림입니다. 요 FC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군용 수준이고, 2중화, 3중화까지 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중량이 좀 큽니다. 상당히 이제 크고 무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도 오픈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다 되어 있는 이 축에 해당되는 FCC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거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영역에 그 FC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싱글로만 사용했었던 거를 여기서는 두 개의 FCC를 서로 그 리던던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중화해서 그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3중화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이중화까지는 요 이번 개발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한 전체적인 목표고 형상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배경이 설명이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배경이나 그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중화 비행 제어 컴퓨터가 매우 필요로 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이러한 정도의 목표로 두고 개발을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기술 동향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외 그 시스템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JI와 PX4,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2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시스템들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정도의 신뢰성 높고 그다음에 이중화, 삼중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향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만들려고 제안하는 이 시스템의
장치의 특장점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내용을 크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FCC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FCC를 각각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메인 모듈이 돌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B 모듈로다 절체돼서 가고, 이게 바로 이제 터미널 모듈이죠. 이 터미널 모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장치 붙어져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고, FC가 이놈으로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절체돼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간략하게 블록드 형태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혁실성과 차별성을 CPU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개발할 겁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 시스템 절체 속도를, 절체라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알아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절체가 되는데, 너무 이쪽에서 망가지고 나서 오래 있으면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추락되기 직전에 추락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이쪽으로다가 절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절체 속도인데, 200ms, 한 100에서 200ms면은 충분히 멀티로타 형태의 드론은 다시 자세를 잡고서 다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목표를 잡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여러 가지 신호와 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절체를 할 건지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 내부에서 FC가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이제 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일종의 차별성과 혁신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체 처리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로직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런 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고장 요인을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논리 회로로만 구성을 해서 별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한 오류로 인한 그 사고 요인을 또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기술을 또 여기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전략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 개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제안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전체를 한눈에 보이도록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비행제어 컴퓨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행제어 컴퓨터를 이제 이중화할 수 있는, 얘는 이제 그대로 하나씩 비행제어 컴퓨터인데 그 사이에 이중화 터미널 모듈을 만듦으로써 이중화가 구현될 수 있게끔 이걸 만들겠다. 결과적으로 이 큰 축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가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성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개발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내용하고 어떤 그 외형적인 부분이 좀 다를 뿐이지, 설명하는 그 절차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모든 그 제안에는 그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커다란 그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내용물들이 변하는 것들이 제안하는 어떤 그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 나는 그 비행제어 컴퓨터 FFC 하드웨어를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호 절체를 위한 그 회로, 그 모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절체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하우징도 만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동시 또는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각각
그 개발해야 될 꼭지의 상세 내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행 제어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내용, 뭐 복잡하게 설명됐는데 일단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컴퓨터의 전원까지도 이중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컴퓨터, 비행 제어 컴퓨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개발합니다. 상세하게 더 개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써져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PU를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168MHz를 360MHz에서 많게는 480MHz가 가능한 그러한 그 M7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U 센서가 과거보다는 매우 이제 또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진 신형 IC를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큰 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메모리 환경도 좋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모듈 독립형 회로를 그 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절취를 할 거고, 과전류 보호를 하게 할 거고, 전역 입력 포트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백업 전원이 좀 더 문제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해로적으로 좀 보강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강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호 절취 회로에 관련된 그 상세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FCC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성능으로 개발해야 될 FCC, 똑같은 FCC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이 보드에다가 다 결합을 시키고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이제 주변 장치가 다 분산이 돼서 만들어져 이렇게 달려 있겠죠. 이 달리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 보드를 통해서 이쪽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개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 200ms 이내에 시스템이 절체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보내거나 이쪽에서 보내는 라이브 펄스, 얼라이브 펄스, 자기가 이제 하트비트라고 하는 워치독 시그널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그 감지를 하는 거에 따라 내려오지 않는 것과 내려오는 것을 구분해서 절제를 하겠다. 이런 회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절제 회로는 이제 당연히 그 로직으로 구성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니까 FPGA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겠다. 이 설명을 이제 해놓은 내용입니다. 네, 신호 절제 회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기 편하게 이제 FCC를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이제 터미널 모듈이죠. 여기에 이제 모든 모터라든지 기타 장치들이 다 붙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이냐를 이제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로직에 해당되는 거고, 요 로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타이머 트리거 토글하는 이 로직 그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트리거 서킷하고 토글 로직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어느 쪽으로다가 절체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검지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어디다가 이제 심어 넣게 되느냐면 그, 그 FCC 안에 프로그램에 이제 별도의 타스크로 심어 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멀티타스크 와치독 그 타스크를 멀티타스크의 와치독 기능을 하는 이 타스크를 FCC에 원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뭐 타스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PX4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APM 스택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이 타스크 하나를 더 얹어서 이 타스크가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와치독에서 내줬던 와치독 펄스를 중지함으로써 이 FCC에 지금 뭐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외부 아까 설명드렸었던 터미널 모듈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징 개발과 인증 시험에 관련된 상세 내역인데 뭐 하우징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임의의 장애를 우리가 만들어서 절체가 되는지 비행하면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한 그 내용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뭐 결과적으로 공인 시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인 시험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 신뢰성 평가를 신뢰성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이제 추진 일정이 나오죠.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업무 내용들이 이렇게 블랙다운 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 1차 제작 구현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확인한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2차 수정 개발이 들어가서 최종으로 다 이제 결과물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그 이런 게 투스텝 개발이라고 하는데 모두 나와야 될 기능을 첫 번째 스텝에서 다 확인을 한 이후에 나머지 두 번째는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마지막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투스텝 개발을 많이 제안을 하고 많이 하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업화 전략 부분입니다. 네, 이 제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사업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느냐를 이제 설명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서 각 항목을 외국 거, 그 다음에 국내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점수가 많이 좋은 경우라면 3점, 나쁜 경우라면 1점을 줬을 때 우리 거를 가지고 다 해봤더니 우리 거는 16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평점이야 어쨌든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의 그 경쟁력이 사업적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사업화 추진 전략 부분입니다. 사업화 추진 전략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스와트 분석을 많이 써서 그다음에 이제 그 4P 마케팅 사업화 전략 뭐 이 부분을 많이 써서 저희들도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보다 여러분이 아마 스와트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장에서의 이제 그네 가지 영역을 검토한다 그래서 스왓입니다. S는 이제 스트렝스, 그 다음에 W는 weakness,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그 다음에 T는 threat. 그래서 장점, 그 다음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4P는 P로 된 네 가지 이 이제 요인들을 고민을 해본다고 해서 4P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또 이제 각각의 분석을 해서 사업화 추진에 얼마만큼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 지금까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왔던 거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상으로 기대 효과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개발 역량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자료들과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개발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앞에 두 가지 사례와 큰 내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드론 관련한 그 개발 지원을 했었던 사업에 제안했던 그 실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